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완전정보 교재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교재 238쪽 양배추 우리가 지난 강의 앞 강의에서 학습을 했는데 오늘 양배추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강의했던 마늘하고 같이 복습을 빠른 속도로 해보고 다른 품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복습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사실 작물이잖아요. 문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적과전 종합이형 같이 가수사종처럼 아주 고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어떤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수 따기가 꽤 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은 점수 획득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교재 238쪽 한번 우리가 학습을 했던 거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게요. 수학 감소 보장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이거 나오면은 제일 먼저 이 재정식 보험금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 불능 보험금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감소 보험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래쪽에 보면은 보험가입 금액,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보험가입 면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부담 비율 같은 경우는 그 양배추 같은 경우는 15%가 가장 최저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그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재정식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작 불능 조사가 있고, 수확량 조사가 있네요. 그 재 종류는 우박, 태풍 이렇게 나와 있고, 재정식 조사해서 우리가 면적 피해율 구할 때는 후조사 데이터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조사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봐줘야 된다. 그 다음에 경작 불능 조사에서는 그 우리 직업 사유 혹은 직업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입니다. 그러면 65% 이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2400이라는 이 데이터 가지고 해당 여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경작불능 조사하는데 미보상 비율이 보이네요. 그죠? 제초불량 10% 이렇게 보이고, 자, 수확량 조사 자체가 있네요. 이게 표본 조사 당연히 실시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단에 이 데이터는 표본 구간 면적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1항 길이 곱하기 1항 폭 곱하기 표본 구간 수 이렇게 하면 표본 구간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표본 구간 내 수확 무게를 지금 표본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이 180kg로 파악이 됐고 80%형 피해가 25kg, 그 다음에 100%형 피해가 5kg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실제 표본 구간 그 수확량 조사한 데이터를 쓸 내용은 정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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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형 피해입니다. 그래가지고 80%형 피해 같은 경우는 무게 몇 퍼센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까? 20%죠. 그래서 0.2를 곱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제 경작 면적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고사 면적 2700, 그 다음에 미보상 400, 기수학 면적 200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미보상 비율이
아래쪽에 15% 뱅충해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제초 물량이고 지금 아래쪽은 뱅충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피해율 같은 경우는 평수 미평이죠. 자, 그러면 평수 미평 그대로 갈 건데, 수확량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수확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수확량 구해야 될 게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필요하고요. 조사 대상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작물 및 미보상 면적 더하기 기수학 면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처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보험가입 면적 4천하고 실제 경작 면적 4천 이렇게 동일하니까 그죠? 실제 경작 면적을 이용해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하작물하고 미보상 면적,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을 더해서 이걸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으로 곱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자,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하고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은 우리가 실제로 고기가 타면은 아주 미쳐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고사 면적 고기가 타면은 미보, 타작물 및 미보상. 고기가 타면 미쳐버린다. 그래가지고 실제 고기가 타면 미쳐버린다 해가지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잖아요. 이 조사 대상 면적에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곱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 표본 구간 수확량의 합계를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정상양배추 중량 금액이 80%형 피해 양배추 중량 곱하기 0.2, 20%를 조사 무게로 인정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표본구간 수확량 구할 수 있겠고, 표본구간 수확량을 가지고 표본구간 면적으로 나누면 표본구간 다리 면적당 수확량이 나올 거고, 그러면 표본구간 다리 면적당 수확량이 나왔으면은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먼저 다리 면적당 평년 수확량 구해놓은 것에서 기타미 면적을 곱해주면은 실제적인 수확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아주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줘서 미보상 비율인데 지금 경작 불능 조사할 때 앞에 9월 1일자 태풍하고 9월 7일자 태풍이 있는데 지금 미보상 사유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큰 거, 큰 걸, 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사유일 경우에는, 아, 저기, 제가 죄송합니다. 사유가 동일할 때는 큰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뱅충해하고 제초, 다를 경우에는 합산하여 미보상 비율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쪽 미보상 비율 아래쪽에 보면은 25% 적용된 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조사마다 미보상 비율 조사하면 미보상 원인이 다를 경우는 해당 비율을 합산하고 원인이 동일할 경우는 가장 큰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빠른 속도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피해 면적, 그러니까 재정식 조사 시 피해 면적 판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물이 고사되거나 그 다음에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이 피해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작불능조사에서 고사식물체 판정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고사식물체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재정식 조사에서 그 면적 피해율, 재정식 본금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면적 피해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재정식 완료 면적, 재정식 완료 면적. 그러니까 후조사 때 확인한 재정식 완료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면은 이게 면적 비율이 나올 거고, 재정식 본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면적 피해율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 부담 비율 30%를 초과해야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지 재정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0이고 30을 초과해야 되는데 31%라도 돼야지 비율이 면적 비율이 31%는 돼야지 지급이 가능한데 이거는 지급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물음사항 같은 경우도 경작불능보험금 지금 여기 보면은 식물체 피해율이 지금 60%로 나와 있잖아요. 65% 이상의 경우에 지급되므로 60%인 그 식물체 피해율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지금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자, 봅시다. 정상 아까 180kg였어요. 그 다음에 80% 배가 25kg. 이걸 20% 인정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표본구간 면적 1.5 곱하기 2 곱하기 표본구간 수 내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온 킬로그램은 15kg입니다. 15kg. 그래가지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15kg니까 여기서 조사 대상 면적 지금 4,000에서 2,700 빼주고 400 빼주고 200 이렇게 빼주니까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7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8만 나누기 4,000 이렇게 하면 20kg. 그 다음에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이 200, 400 이렇게 해가지고 60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수확량은 15kg 곱하기 700.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이죠. 그 다음에 20kg. 달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기타미 면적 이렇게 해주면은 22,500이 수확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8만에서 22,500 수확량 빼주고 거기서 미보상 비율 25%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비율하고 수학 감소 보험금 이렇게 구해 놓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모든 품목에 여러분들 대표 문제 본인이 직접 선정해가지고 그걸 쭉 꿰뚫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문제가 자기가 대표 문제를 선정을 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인수 제한 사항, 그 다음에 보험 기간에 관련되는 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험 기간하고 관련되는 이런 것들도 옆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두면은 다른 책이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어디 외출이나 뭐 어디 출타를 할 때도 자기가 직접 쓴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눈에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빨간 볼펜 가지고 또 옆에 더 추가 이렇게 해두면 완벽한 자기만의 비법 노트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 인수제한 사항 한번 보고 갑시다. 환수시설 미설치, 그 다음에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 양배추 인수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재식 밀도가 평당 8구 미만인 농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구액 양배추, 즉 방울 양배추 재배하는 농지 안 됩니다.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안 됩니다. 자,
지금 그 마늘이 있잖아요. 마늘 한번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수확량 조사 적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입니다. 조사 적기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까요?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황벨하여 말랐을 때, 그리고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가 조사 적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구간 면적 조사는 일항 길이 및 일항폭 조사합니다. 5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은 종구 3cm 윗부분 절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지 35년 미만 때문에 35년 만에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아주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난지 태어난 지 35년 만에, 그 다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뭐 집을 샀다 이렇게 해도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외우기 쉬운 쪽으로 그렇게 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cm하고 3.5cm는 외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까 위에 양배추 같은 경우도 정상 80% 100% 구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80%하고 100% 무게는 해당 무게의 20%, 0% 수확량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100%의 피해는 우리가 데이터 만들 때는 쓸 일이 없다. 그렇게 했고, 비대 추정 지수라는 거는 수확 적기까지 증가할 종구의 무게를 대준다. 그래가지고 계산식은 1 더하기 비대 추정 지수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환산계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수확 적기에 수확한 마늘을 바로 판매하지 않고 우리가 말리잖아요. 그러면 유통일까지의 자연 건조로 인한 감소 무게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난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0.7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난은 나는으로 해가지고 나는 땡처리 하는 한지형 환산계수 0.7 해가지고 한치해. 땡처리하는 한치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환산계수도 반드시 외워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정상 무게 더하기 80% 곱하기 0.2, 그 다음에 1 더하기 비대 추정 지수 곱하기 환산계수. 이걸 표본구간 면적으로 나누어주면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은 또 중원부원되니까 넘어가고 이제 우리 안 풀어봤던 문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늘 수확량,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험금 어떻게 산정할 건지 지금 연습합니다. 지금 보험가입 금액 2천만 원이네요. 가입 면적 5천 제곱이고 자기 부담 비율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년 수확량 7,500kg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되더라도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죠. 한정돼 있죠. 그래서 실제 견장 면적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여기서 기탐이 보이네요. 그죠? 고사는 안 보이고, 기타미도 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구할 때 얘네들 세 개 데이터 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본 구간 7구간인데 면적 합계가 14네요. 그죠? 이거는 표본 구간 면적 합계 가지고 우리가 표본 구간 수확량 나온 걸 나눠줘야 되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0%행 피해 5kg고 100%행 5kg인데 우리가 써먹을 거는 5kg 이거죠. 그 다음에 정상 14kg 이거 좀 써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10%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 추정 지수 4%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수확량 산정하시오, 미보상 감수량 산정하시오, 피해율 및 지급보험금 산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확량 산정 어떻게 합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7,500kg를 5,000제곱미터로 나누니까 1.5kg가 나와요. 그리고 조사 대상 면적은 아까 우리 5,000제곱미터에서 300하고 200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면적 4,500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확인합시다. 300, 200 보이죠? 그죠? 이수학 300, 타작물 200.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 대상 면적은 4,500이죠. 그러면은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 표본구간 수확량부터 먼저 구해야죠. 그죠? 아까 정상이 14kg. 그 다음에 5kg, 5kg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위에 80%행 5, 그 다음에 100%행 5. 자, 여기서 5kg에 몇 프로 무게 인정합니까? 20%. 그래서 5kg 곱하기 0.2. 그 다음에, 그, 비례 추정 지수가 아까 4%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4%니까 지수로는 0.04가 되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0.0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 조금 볼 때 난지형 마늘인지 한지형 마늘인지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산계수 지금 이거는 한치해를 좋아하기로 했으니까 0.7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0.7을 곱해주고, 표본구간 면적이 아까 14로 나와 있으니까 면적 합계가 14니까 이렇게 하면은 0.78kg per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수확량은 4,260kg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속도를 빨리 한다고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이게 왜 여기에 마늘통 최대지름 2cm 미만이 이쪽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통 최대지름 2cm 미만 이렇게 해놓은 걸 우리가 80% 행피에 100% 행피에 구분해 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표본관 수확량 조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집을 샀다. 아까 그것 얘기 자체도 2cm를 우리가 기억해내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암기 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수량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미보상 비율 10%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적용해주면 되니까 324. 그래가지고 비율하고 지급보험금은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쭉 풀기만 하면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마늘 인수제한 여러분들 그 같이 종합해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난지형의 경우 남도 및 대서품종, 한지형의 경우 어성품종이 아닌 마늘은 인수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홍산 품종이 아닌 마늘도 인수제한입니다. 그 다음 난지형은 8월 31일, 그 다음에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산 그런 어떤 문제들 많잖아요. 뭐, 난지형을 뭐, 1일 날, 9월 1일 날 심었는데, 이건 가능하냐, 안 하냐. 인수 가능하냐, 안 하냐. 8월 31일 이전에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8월 30일이나 8월 31일 이때 심은 거는 인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날짜 8월 31일 그 다음에 한지행 같은 경우 10월 10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가로넣기 문제보다도 말을 좀 베베 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날짜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채식 밀도가 3만주, 10아르당 3만주 미만인 농지는 안 된다. 인수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늘 파종 후에 익년,
그 다음에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6월 달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4월 15일 이전에 마늘 쫑 뭐 이런 용도로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는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멀칭 농지 인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조화재배 마늘, 코끼리 마늘 인수 제한입니다. 단 조화재배 마늘은 2년차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감자를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해야 되겠네요. 감자는 해야 될 얘기가 또 많고도 많습니다. 이게 감자가 참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도 있고 우리가 병해충에 대해서 또 외워야 되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감자 집중적으로 한번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자 자체가 봉감자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봉감자, 알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감자도 꽤 재미있는 파트니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양배추하고 마늘 복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터